어느 파티에서 마크 트웨인은 한 여성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예의상 그는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정말 아름다우십니다. 그러나 그 여성은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거만하게 말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저는 당신에게 똑같은 칭찬을 할 방법이 없네요. 마크 트웨인은 아주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처럼 그냥 거짓말을 하시면 됩니다. 그 여자는 이 말을 듣고 너무 부끄러워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파티에서 마크 트웨인이 한 여성과 나눈 대화는 단순한 유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짧은 일화는 인간관계에서의 말의 힘과 그 결과에 대해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우리가 던진 말이나 행동이 결국 우리 자신에게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는 교훈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종종 말의 무게를 가볍게 여기곤 합니다. 순간의 감정에 휩쓸려 내뱉은 말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깊이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상대방의 마음에 흔적을 남기고 때로는 그 흔적이 깊은 상처로 남기도 합니다. 마크 트웨인의 대화에서 여성의 거만한 반응은 그녀 자신에게 부끄러움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는 우리가 상대방에게 던진 부정적인 에너지가 결국 우리 자신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삶은 결국 부메랑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던진 말과 행동은 언젠가 다시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조롱하는 말을 했을 때 그 순간에는 우리가 우월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러한 말들이 우리의 인격과 신뢰를 갉아먹습니다. 반대로 따뜻하고 긍정적인 말을 건넸을 때 그것은 상대방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마음에도 따스함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는 모두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형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도구는 바로 말입니다. 말은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다리와도 같습니다. 하지만 그 다리는 매우 섬세하고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한번 무너진 다리를 다시 세우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을 할 때마다 그 무게와 책임을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마크 트웨인의 일화에서 여성은 자신의 거만함으로 인해 결국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는 그녀가 자신의 말이 가져올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다른 사람을 깎아내림으로써 자신이 더 나아 보일 것이라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말은 그녀 자신을 더 초라하게 만들었을 뿐입니다. 우리 모두는 완벽하지 않은 존재입니다. 때로는 실수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실수를 인정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이란 칼과도 같아서 그것을 잘못 사용하면 상대방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다치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말의 힘과 그 결과를 신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삶에서 우리는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택 중 하나는 바로 어떤 말을 할 것인가입니다. 우리는 날카로운 비난의 말을 선택할 수도 있고 따뜻한 격려의 말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 선택이 우리의 인간관계를 결정짓고 더 나아가 우리 자신의 삶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결국 우리가 던진 돌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은 바로 우리 자신일지도 모릅니다. 이는 단순히 말뿐만 아니라 행동에도 적용됩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비난하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판단과 비난이 결국 우리 자신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밝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날카로운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말이라는 도구를 통해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 수도 있고 더 어둡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마크 트웨인의 이야기는 단순히 웃고 넘길 수 있는 유머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과 인간관계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말과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생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지혜이며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고 신중한 말로 서로를 존중하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방향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세상은 우리의 작은 노력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쥐 한 마리가 쌀독에 빠졌습니다. 쌀독 안에는 여전히 쌀이 절반 남아 있었고 이 예기치 못한 상황은 쥐를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기쁘게 만들었습니다. 위험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 쥐는 쌀독 안에서 먹고 자고 먹는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곧 쌀독의 쌀이 거의 바닥났지만 쥐는 결국 남아있는 쌀 알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계속 쌀독에 머물렀습니다. 마침내 쌀을 모두 먹어치운 후 쥐는 자신이 더 이상 밖으로 뛰어나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고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때로는 평화롭고 안정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위험과 도전이 숨어 있습니다. 쌀독에 빠진 쥐의 이야기는 단순한 우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균형 잡힌 삶의 태도와 신중한 판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쥐는 자신이 쌀독에 빠졌을 때 처음에는 두려움과 혼란에 빠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곶쌀이라는 풍요로운 자원이 눈앞에 펼쳐져 있음을 깨닫고 그것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쥐는 쌀독 안에서 위험이 없고 먹을 것이 풍부하다는 사실에 안도하며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쌀은 점점 줄어들었고 마침내 바닥이 드러났습니다. 그제야 쥐는 자신이 더 이상 밖으로 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지만 이미 늦어버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전달합니다. 당장의 안락함과 편안함에 빠져버리면 우리는 미래의 위험을 간과하게 되고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지 한 마리 쥐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흔히 나타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눈앞의 유혹에 넘어가 장기적인 결과를 고려하지 않고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선택은 결국 우리를 더 큰 어려움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삶은 항상 예측할 수 없는 변수들로 가득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평화롭고 안정된 환경에 있다고 느껴도 그 이면에는 언제든지 닥칠 수 있는 위험들이 숨어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들은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순간에 찾아와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나 경각심을 가지고 균형 잡힌 삶의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러한 위험 속에서도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로, 우리는 현재의 상황에 안주하지 말고 항상 미래를 대비해야 합니다. 쥐가 처음 쌀독에 빠졌을 때 만약 그가 자신의 탈출 방법을 미리 고민했다면 결국 쌀독 안에 갇히는 비극적인 결말을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현재의 안정감에만 의존하지 말고 미래의 가능성을 준비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자신의 욕망을 통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쥐는 쌀독 안에서 먹고 자는 생활에 빠져들며 자신의 본능적인 욕구를 채우는 데만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행동은 결국 그를 더욱 깊은 함정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도한 욕망은 때로는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잘못된 선택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의 욕망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미칠 영향을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셋째로, 우리는 항상 배움과 성찰을 통해 성장해야 합니다. 쥐는 쌀독 안에서의 생활이 편안했기 때문에 더 이상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도전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결국 그의 생존 가능성을 점점 좁혀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의 상태에 만족하며 멈춰선다면 결국 세상의 변화 속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자세만이 우리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야 합니다. 쥐는 쌀독이라는 제한된 공간 안에서만 자신의 세계를 구축하려 했지만
그 결과 그는 더 큰 세상과 단절되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며 그들과의 조화로운 상호작용이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결국 우리의 삶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쥐가 쌀독 안에서 선택한 행동들이 그의 운명을 결정했듯이 우리의 선택 또한 우리의 인생을 형성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나 신중하게 생각하고 균형 잡힌 태도로 삶을 대해야 합니다. 눈앞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멀리 내다보며 안정된 삶의 기반을 다져야 합니다. 쥐의 이야기는 단순한 우화를 넘어 우리에게 깊은 성찰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현재의 삶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다시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언제나 위험과 기회가 공존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태도로 그것들을 대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삶은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그 선택들이 모여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신중하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쥐가 쌀독 안에서 겪었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삶은 겉으로 보기에 안정적이고 평화로워 보일지라도 그 이면에는 항상 위험 요소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며 균형 잡힌 삶의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현재의 안락함에만 안주하지 말고 미래를 준비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또한 자신의 욕망을 통제하고 끊임없이 배움과 성장을 추구하며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쥐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단순히 경각심을 주는 데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우리 삶의 방향성을 제시해 줍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더 나은 선택과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지혜는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첫째 날, 아기 토끼는 낚시를 하러 갔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둘째 날, 다시 낚시를 하러 갔지만 결과는 여전히 같았습니다. 셋째 날, 토끼가 막 도착하자마자 큰 물고기 한 마리가 호수에서 뛰어오르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내가 또 당근을 미끼로 쓴다면 내가 너를 잡아먹을 거야. 이야기는 단순한 우화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깊은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누군가를 위해 무엇인가를 할 때 그것이 상대방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인지 고민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주는 것은 우리가 주고 싶은 것이지 반드시 상대가 원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자신이 베푸는 행동이 상대방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 행동이 진정으로 상대방의 필요를 충족시키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기준과 관점에서 좋은 것이라고 여기는 것을 상대방에게 제공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상대방에게는 전혀 가치 없거나 심지어 불편함을 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이는 친구의 생일에 비싼 선물을 준비하며 자신의 성의를 표현하려 합니다. 하지만 정작 그 친구는 물질적인 선물보다는 함께 시간을 보내며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는 것을 더 소중히 여길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는 것이 아무리 값비싸고 특별해 보여도 그것이 상대방의 마음을 채우지 못한다면 그 가치는 무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방에게 진정으로 의미 있는 것을 주기 위해서는 공감이 필수적입니다. 공감은 단순히 상대방의 상황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 그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헤아리는 능력입니다. 공감을 통해 우리는 상대방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에 맞는 도움이나 지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아기 토끼가 물고기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았다면 당근이 아닌 물고기가 좋아할 만한 미끼를 준비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는 단순히 낚시의 성공 여부를 떠나 서로 간의 관계와 소통에도 큰 차이를 만들어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줄 때 그것이 내가 주고 싶은 것인지 아니면 상대가 필요로 하는 것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그 사람의 진짜 필요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단순한 선물 이상의 가치를 만들어내며 관계를 더욱 깊고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줄 때 그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것을 넘어선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는 것이 상대방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상대방의 상황과 감정을 존중하며 그들의 필요를 중심에 두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삶은 혼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서로를 통해 성장하고 배웁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을 제공할 때 그것은 단순히 그 사람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삶에도 깊은 만족과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아기 토끼의 이야기는 단순히 낚시와 관련된 교훈을 넘어 우리의 삶에서 나눔과 배려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줄 때 그것이 단순히 우리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행복과 필요를 중심에 두는 선택이라면 우리의 삶은 훨씬 더 풍요롭고 의미 있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다음번에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를 하기로 결심할 때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는 노력 자체가 당신의 삶을 더욱 빛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저는 의사인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암 환자를 수술했는데 수술 중 염증이 있는 부위를 제거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시 봉합하고 환자에게 상황을 설명하러 갔습니다. 그 환자는 시골 출신이라 의학 용어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설명을 듣고 나서 수술이 끝났으니 병이 나을 거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의사는 다른 방법이 없어 환자를 퇴원시켰습니다. 1년 후 재진을 했더니 병이 정말로 완치되어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기적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그 이면에는 인생의 중요한 교훈이 담겨 있다. 바로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낙관적인 태도가 인간의 몸과 마음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것이다. 현대의학은 놀라운 발전을 이루었지만 여전히 인간의 몸과 마음 사이의 복잡한 연결고리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연구와 사례를 통해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신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점점 더 주목받고 있다. 스트레스와 부정적인 감정은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에 희망과 기쁨, 그리고 낙관적인 태도는 면역력을 강화시키고 신체의 자연 치유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이야기 속 환자는 자신이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단순히 나는 나았다고 믿었다. 그의 믿음은 단순한 착각이 아니라 그가 자신의 몸과 마음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하는 강력한 원동력이 되었다. 이러한 긍정적인 마음 상태는 그의 몸이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었을 것이다. 삶에서 어려움과 고난은 피할 수 없는 부분이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처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긍정적인 태도는 단순히 현실을 부정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현재의 고통과 문제를 인정하면서도 그 속에서 희망과 가능성을 찾으려는 노력이다. 예를 들어, 암 환자들이 치료 과정에서 겪는 스트레스와 두려움은 그 자체로도 큰 부담이다. 그러나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환자들은 자신이 병을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치료에 임한다. 이러한 태도는 단순히 정신적인 위안을 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치료 효과를 높이는 데 기여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단순히 병을 치료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면서 오늘 하루가 힘들겠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오늘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루를 보내는 방식부터 다르다. 전자는 하루 종일 피곤하고 부정적인 에너지를 느낄 가능성이 높지만 후자는 작은 일에서도 행복을 찾고 더 활기차게 하루를 보낼 수 있다. 건강 역시 마찬가지다.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더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고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며 더 오래 사는 경향이 있다. 이는 단순히 심리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신체적으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을까? 이는 간단한 노력으로도 시작할 수 있다. 매일 자신이 감사할 수 있는 것을 떠올리는 습관을 들이는 것은 긍정적인 태도를 키우는데 큰 도움이 된다. 작은 것이라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삶에서 더 많은 행복을 발견할 수 있다.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그것에 집착하지 않고 흘려보내는 연습이 필요하다. 명상이나 호흡 운동은 이러한 연습에 효과적이다. 긍정적인 사람들과 어울리고 자신에게 영감을 주는 책이나 음악 등을 접하면 자연스럽게 더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 작은 목표라도 설정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성취감과 자신감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경험은 더욱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이어진다. 이 이야기 속 환자의 사례는 단순히 운이 좋았던 일이 아니다. 그는 자신의 믿음과 긍정적인 태도를 통해 몸과 마음의 조화를 이루었고, 이는 결국 그의 치유로 이어졌다. 물론 모든 병이 이런 방식으로 완치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긍정적이고 즐거운 마음가짐이 인간의 삶과 건강에 놀라운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다. 삶은 때로 우리에게 예상치 못한 고난과 도전을 던진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태도다.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태도는 단순히 우리를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삶의 질과 건강을 향상시키는 강력한 도구다. 그러니 오늘 하루도 웃음을 잃지 말자. 작은 기쁨 속에서 행복을 찾고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의 빛을 발견하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놀라운 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강하다. 그해 그는 카페에서 친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여자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혹시 왕 아주머니가 소개해준 맞선 상대분이신가요? 그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한번 쳐다보았고 갑자기 그녀가 자신이 좋아하는 이상형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음속으로 이미 착각한 김에 끝까지 착각해보자라고 생각하며 급히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앉으세요. 결혼식 날 그는 아내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실 저도 맞선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그냥 당신과 대화하고 싶어서 핑계를 댄 거예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인생에서 정말 소중한 기회는 때로는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기회가 우리 앞에 나타났을 때 우리는 망설임 없이 그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때로는 작은 용기와 결단력이 우리의 삶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녀와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로맨스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삶에서 마주치는 모든 순간과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다가갈 때 예상치 못한 행복과 인연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상은 때때로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며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날 카페에서 그가 그녀를 맞선 상대라고 착각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녀가 용기를 내어 말을 걸지 않았다면 아마도 이 아름다운 이야기는 시작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서로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었고, 그들의 사랑은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 서로의 선택과 용기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인생에서 찾아오는 기회와 인연을 두려워하지 말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삶에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오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행복과 만족감을 선사할 것입니다. 삶은 예측할 수 없는 여정입니다. 하지만 그 여정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인연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니 다음번에 운명처럼 다가오는 기회가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그것을 붙잡으세요. 그것이 바로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그와 그녀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들의 사랑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영감을 줍니다. 운명이 다가왔을 때
주저하지 말고 그것을 붙잡으라. 이것이 바로 그들이 우리에게 남긴 소중한 메시지입니다.